아버지, 그 약 드시면 안 돼요. 뭐? 이게 3천만 원짜리 보약인데. 파두가 들었어요. 파두? 그거 한약 아니냐? 한약재이지만 많이 쓰면 맹독이에요. 서울 경동시장. 새벽 5시. 12살 소년 민주는 약방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뭐 건졌니? 할머니, 말린 대추랑 국이자요. 할머니 순이는 손수레를 끌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는 20년 전만 해도 경동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약재 장수였습니다. 전국의 한의원이 그녀한테서 약재를 샀죠. 하지만 15년 전 한 사건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순이가 판 약재를 먹은 환자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건 누군가 몰래 약재를 바꿔치기 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억울하게 쫓겨났고 그 뒤로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디서 온 건지 다 알았죠. 할머니, 이 대추는 충청도산이에요. 아주 달고 좋아요. 근데 이 구기자는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속인 거예요. 역시 내 코는 틀림이 없구나. 근데 할머니, 저는 왜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준 선물이지. 하지만 오늘 그 능력이 민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예정이었습니다. 경동시장 입구로 까만 벤츠차들이 들어섰습니다. 한국바이오 이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암 때문에 아주 아팠고 오늘 천년한 의원에서 마지막 희망인 특별한 약을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민준과 순이는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저 양반 작년에도 봤지? 응. 암 환자래. 불쌍해. 바로 그때 천년한 의원 뒷골목으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 회장의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까만 씨앗 같은 게 담겨 있었죠. 그녀는 한의원 환풍구 쪽으로 재빨리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민준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할머니, 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무슨 기름 냄새인데 아주 독한 거요. 파두 냄새예요.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파도? 설마. 네. 엄청 많아요. 저 정도면. 민준이 한의원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약 끓이고 있어요. 증기에 섞여서 냄새가 나요. 민준아, 안 돼. 순이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5년 전 생각 안 나니? 우리가 나섰다가 또 누명 쓰면? 하지만 할머니, 사람이 죽어요. 경찰에 신고하자.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의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회장님, 석 달 치보약이 다 됐습니다. 한의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거예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회장이 약사발을 받아들고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순이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15년 전의 악몽. 자기 때문에 죽은 환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막아야 해. 또 죽게 둘 순 없어. 그 약 드시면 안 됩니다. 경호원들이 순이를 막아섰습니다. 저리 비켜. 이거지가 어디서. 하지만 이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그는 순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이 씨 아닙니까? 네. 경동시장의 명의라던 15년 전 그 일, 이 회장도 순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약에 독이 들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제 손자가 냄새로 독을 알아냅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이 회장은 한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약재 몇 가지 가져오시오. 한의사가 여러 약재를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가 맞추면 믿겠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하나씩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홍삼이에요. 6년짜리 금산산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건 녹용, 뉴질랜드산 뼈에 좋아요. 이건 당귀, 중국산인데 경상도산으로 속인 거예요. 냄새가 달라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의사가 약재를 확인했습니다. 전부 맞습니다. 이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럼 이 약은? 민준이 약그릇에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잠시 후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홍삼, 녹용, 당귀, 백출, 복령, 그리고 파두가 섞여 있어요. 파도? 네. 한약재이긴 한데요.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면 독이에요. 누가 이 약에 파두를 탔지? 이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한의사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처방대로만 했습니다. 처방 전에 파두가 있었나? 아닙니다. 원래 처방엔. 그럼 누가 약 끓이는 동안 이 방에 들어왔나? 아무도.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바로 그때 유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 봤어요. 뭘? 이 거지 아이가 아까 한의원 뒤에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분명 이 아이가 뭘 탄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증거 있어?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십시오. 한의원 직원이 CCTV를 돌려봤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뒷골목에서 환풍구 쪽으로 까만 씨앗을 뿌리는 모습이. 저건 며느리?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왜 그랬나? 이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진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회사가 우리 남편한테 오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나? 미안해요. 정말. 경찰이 왔고 유진은 그 자리에서 잡혀갔습니다. 병원 특실. 이 회장은 민준과 순이를 불렀습니다. 두 분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민준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부모님은? 모릅니다. 10년 전 한강변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몇 월에? 6월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왼쪽 어깨에 점이 있니? 네. 어떻게? 민준이 옷을 걷어올렸습니다. 왼쪽 어깨에 동점만 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 부부, 그리고 2살 배기 손자. 차가 한강에 빠졌고 손자는 실종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내 손자였던 아이야. 너랑 똑같아. 사흘 후
검사 결과 일치율 99.96%. 민주는 이 회장의 친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응, 넌 회장님의 손자야. 민주는 순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회장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이 아이 덕분에 살았으니까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계속 이 아이의 할머니로 계셔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순이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같이 살아요. 우리 셋이서요. 1년 후, 한국 바이오 본사 로비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순이 천연물 연구소 개소식. 순이는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복권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진범도 밝혀졌습니다. 유진의 남편인 부사장이 경쟁 한의원을 무너뜨리려고 약재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죠. 할머니, 축하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명문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과학자요.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약을 만들고 싶어요. 이 회장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 자랑스럽구나. 거실에는 세 사람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이 회장, 한복을 입은 순이, 그리고 교복을 입은 민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는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10년 후, 박사님, 신약 임상 성공했습니다. 22살의 민주는 최연소 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천연 항암제는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민준아, 잘했어. 순이가 휠체어를 타고 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재능이지. 창밖으로 순이 장학재단 건물이 보였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참 멀리 왔죠? 그래. 시장 바닥에서 여기까지. 그때 할머니가 절 안 주었으면. 넌 원래 살 아이였어. 난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탐욕의 독은 결국 독을 탄 사람을 삼켰고 순수한 코를 가진 소녀는 세상을 구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탐욕의 눈이 먼 며느리는 결국 스스로 무너졌고 억울한 누명을 쓴 할머니는 복권되었으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녀는 세상을 구하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빛으로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